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모바일 채굴 세계의 두 거인, 파이네트워크랑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둘의 전략이 완전히 다른데 과연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다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AI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세상이잖아요. 보치랑 딥페이크가 넘쳐나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어쩌면 나는 진짜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프로젝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각자 다른 답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파이네트워크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커뮤니티를 아주 그냥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파이네트워크의 위상이 어쩌면 확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바로 이 헤드라인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동안 파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던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주류 매체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게 그냥 뜬 소문이 아니라 파이의 그 어마어마한 사용자 규모가 드디어 제도권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ISO 20202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쉽게 말해서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사용할 공용어 같은 거예요. 은행, 카드사, 핀테크 회사들이 전부 제각각 다른 언어를 쓰니까 불편하잖아요. 이걸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만약 여기에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합류한다? 이건 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근데 파이의 지금 상황을 보면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한쪽 면에는 5천만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커뮤니티 파워가 있죠. 근데 다른 한쪽 면에는 뭐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가격, 그리고 그래서 파이의 진짜 가치가 뭔데? 라는 이 끊이지 않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미스터리 고래 지갑입니다. 아니, 한 지갑에 3억 6,500만 개가 넘는 파이가 들어있다니 이게 대체 누구 거고 나중에 어떻게 시장에 풀릴지에 따라서 네트워크 전체의 운명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연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기도 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의 가장 큰 강점인 규모가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계정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시대에 과연 이 숫자, 이 규모를 우리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5천만이 아니라 1억, 2억이 모여도 그중에 상당수가 보시라면 그 네트워크 경제는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일 뿐이겠죠?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는 프로젝트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들고 나온 플레이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들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사람을 모으기 전에 진짜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이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인터링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사용자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 그것도 딱 한 사람당 계정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검증된 인간들로만 이루어진 신뢰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짜 사람인 걸 증명할까요? 바로 이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첫째, 실시간으로 얼굴을 스캔해요.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앱이 시키는 대로 얼굴을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그러면 AI가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혹시 딥페이크 영상은 아닌지 바로 잡아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세 번째 단계, 영지식 증명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문을 직접 열어 보여주지 않고도 나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 라고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내 얼굴 데이터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짜 사람이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내는 거죠. 이 세 단계를 통과하면 마침내 네 번째, 완벽하게 검증된 진짜 인간 계정이 딱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1인 1계정이 기술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인터링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도 파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무슨 코인 커뮤니티의 은어나 밈 이런 걸 쓰는 대신에 아주 전통적인 금융,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구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뽑혔다. A16Z나 판테라 같은 전설적인 VC들의 투자 철학을 따른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 증시의 상장, 즉 IPO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식 서사입니다. 기존의 성공 공식을 따르면서 제도권의 신뢰를 얻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인 거예요. 심지어 베스팅 기간, 그러니까 코인을 나눠주는 기간이 15년이나 돼요. 이건 그냥
우린 단타 치고 빠질 생각 전혀 없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 두 프로젝트는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경쟁 관계일까요? 파이냐, 인터링크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 둘이 웹3라는 거대한 퍼즐에 서로 다른 조각을 맞추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보완 관계라고 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프로젝트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맨 위에 철학부터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파이는 일단 사람부터 모으고 보자, 검증은 나중에. 인터링크는 아니다, 한 명이라도 확실하게 검증부터 하고 가자. 이 첫 단추의 차이가 모든 걸 다르게 만들죠. 사용하는 기술도 다르고 보상 주기도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대 비전을 보면요. 파이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링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웹3 생태계 전체를 위한 인간 신뢰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러티브 방식까지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파이가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면 인터링크는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진짜 사람이라는 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웹3라는 새로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두 가지, 즉 사람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초기 사용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다 하는 것. 바로 이중채굴 전략입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 당장은 두 프로젝트 모두 참여하는데 돈이 단 1원도 들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딱 하나. 하루에 몇 번 버튼 누르는 몇 초의 시간뿐입니다. 파이는 하루에 한 번, 인터링크는 4시간마다 한 번. 이렇게 앱 두 개를 그냥 켜두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가 대박이 터지는 간에 초기 사용자라는 아주 귀중한 포지션을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잠재적인 보상은 어마어마할 수 있는 정말 현명한 전략이죠. 초기의 인터넷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이었다면 미래의 인터넷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될 겁니다. AI가 모든 걸 복제하고 흉내낼 수 있는 세상에서 당신의 진짜 유일한 인간이라는 증명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아니, 검증이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